여러분, 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 냉장고가 오히려 음식의 생명을 빼앗고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꿔버린다면 어떨까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 냉장 보관이 영양소를 파괴하고 심지어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에 넣는 순간 건강을 해치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아무 의심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박사 윤태성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보다 부엌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열어보는 냉장고 속이 바로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 야채 칸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감자, 양파, 마늘같이 보관해 두셨나요? 감자를 차가운 냉장고에 오래 두면 겨울을 버티려는 나무처럼 몸속 성분이 변합니다. 녹말이 당으로 바뀌고 그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물질을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했죠. 이건 단지 감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냉장고에 넣는 그 음식들 중 일부는 차갑게 보관하는 순간 독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을 지키는 올바른 보관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 속의 함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 올라온 감자조림 정말 맛있게 드셨나요? 그런데 혹시 그 감자 냉장고에 보관하신 건 아니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가고 싹도 안 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섭씨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감자 속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자가 달달해지겠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그러니까 튀기거나 굽거나 볶으면 말이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뭐냐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정말 위험한 성분이에요. 일본 도쿄대학교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냉장 보관한 감자와 상온 보관한 감자를 똑같이 섭씨 180도에서 튀겼더니요. 냉장 보관 감자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무려 5배나 많이 검출됐대요. 5배요. 미국 농무부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섭씨 4도 이하에서 한 달 보관한 감자는 상온 보관 감자보다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평균 460% 증가했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씨 65세 남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나왔는데요.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감자볶음이 문제였대요. 냉장고에 한 달씩 보관한 감자를 매일 볶아 드신 거예요.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나서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섭씨 7도에서 10도가 이상적이에요.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밑 같은 곳이 좋아요. 사과랑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을 빨리 트게 해요. 종이 상자나 천 주머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닐봉지는 습기가 차서 썩기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자 요리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조리 온도는 섭씨 170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후추나 향신료는 조리 후에 뿌리세요. 조리 중에 넣으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감자 보관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아주 흔한 채소예요. 계속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침에 국 끓일 때 양파 하나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죠? 그런데 혹시 껍질 깐 양파를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냉장고 안은 습기가 많아요. 이 습기가 양파 껍질 사이로 스며들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곰팡이가 정말 무서워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이게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냉장 보관한 양파에서 아플라톡신 검출률이 상온 보관 양파보다 3배 이상 높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양파의 핵심 영양소인 퀘르세틴 아시죠?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이 퀘르세틴이 30% 이상 파괴돼요. 30%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험했어요. 양파를 섭씨 4도에서 2주간 보관했더니 퀘르세틴 함량이 37%나 감소했대요. 반대로 상온에서 보관한 양파는 8%만 감소했고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68세 여성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고혈압 때문에 양파를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혈압이 전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양파를 드셨던 거죠.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졌대요.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이나 망 주머니에 넣어서 매달아 두세요. 공기가 잘 통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감자랑 절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를 빨리 싹트게 만들어요. 껍질을 벗긴 양파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도 돼요. 하지만 이틀 내로 꼭 사용하셔야 해요. 아, 그리고 양파 자를 때 눈물 나는 거 힘드시죠? 팁 하나 드릴까? 칼을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면 눈물이 덜 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양파 다음은 뭘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그 식재료예요. 특히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마늘 없이는 한식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깐 마늘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마늘은 냉장고의 습기와 만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미 껍질이 벗겨진 깐 마늘은 더 위험해요. 공기와 접촉 면적이 넓어서 산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들어보셨죠? 이게 항균 작용, 항암 작용을 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 알리신이 무려 60% 이상 파괴돼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깐 마늘을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했더니 알리신 함량이 67% 감소했대요. 반면에 껍질째 상온 보관한 마늘은 15%만 감소했고요. 더 무서운 건 보툴리누스균이에요. 이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밀폐된 용기에 기름에 담근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이 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보툴리누스 독소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독소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요. 가정에서 만든 마늘 오일 보관 중 보툴리누스 중독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대요. 대구에 사시는 이철호 씨 62세 남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고 감기를 달고 사셨대요. 원인을 찾아보니 냉장고에 한 달씩 보관한 깐 마늘을 매일 드신 거예요. 알리신이 거의 다 파괴된 마늘이었던 거죠. 껍질째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까서 드시니까 석 달 만에 면역력이 좋아지셨대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껍질째 그물망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매달아 두세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0도가 좋아요. 깐 마늘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냉동하면 알리신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늘 오일을 만들었다면 냉장고에 넣지 말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2주 내로 사용하셔야 해요. 아, 그리고 팁 하나. 마늘은 자른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그래야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돼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미 냉장고를 확인하고 싶으시죠? 잠깐만요. 아직 4가지나 더 남았어요. 특히 다음 음식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 한 알 정말 맛있죠?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토마토가 가진 놀라운 영양소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리코펜이에요. 이 리코펜이 뭐냐고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하고요.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이 리코펜이 파괴돼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는 열대성 작물이에요.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섭씨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냉해를 입어요. 세포막이 손상되고 효소 활동이 멈추면서 영양소가 급격히 파괴되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원예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토마토를 섭씨 4도에서 일주일 보관했더니 리코펜 함량이 60%나 감소했대요. 60%요? 반면에 상온 보관 토마토는 5%만 감소했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맛도 떨어져요. 향기 성분인 휘발성 화합물이 냉장고에서 파괴되거든요. 프랑스 식품과학연구소 실험 결과를 보면요. 냉장 보관 토마토의 향미 성분이 상온 보관 토마토보다 42% 낮게 측정됐대요. 광주에 사시는 정민수 씨, 71세 남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를 드셨는데요. 검진 결과가 계속 안 좋았대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토마토를 드신 거예요.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석 달 만에 전립선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상온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가 적당해요. 덜 익은 토마토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두세요. 에틸렌 가스로 빨리 익혀줘요. 이미 잘 익은 토마토는 2일에서 3일 내로 드세요. 그래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조리 팁.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절반 넘게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 가지 음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음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냉장 보관하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원한 오이 한 입, 여름철 별미죠? 그런데 오이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오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는 대표적인 열대성 채소예요. 원산지가 인도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아주 약해요.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기 시작하는데요. 냉장고 온도가 보통 섭씨 4도에서 5도니까 오이한테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거예요. 냉해를 입은 오이는 어떻게 될까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부터 물러지기 시작해요.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식감이 떨어지고 물컹물컹해지죠. 그리고 영양소도 급격히 파괴돼요. 네덜란드 와게닝은 대학교 식물생리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오이를 냉장고에 3일 보관했더니 비타민 C 함량이 45% 감소했대요. 또한 소화를 돕는 효소 활성도가 28%나 떨어졌고요. 더 큰 문제는 맛이에요. 오이 특유의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사라져요. 냉장고의 낮은 온도가 오이의 향미 성분을 파괴하거든요. 제주에 사시는 강미영 씨, 59세 여성분 말씀이에요. 이분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매일 오이를 드셨는데요. 소화가 계속 안 되고 더부룩하셨대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냉장고에 일주일씩 보관한 오이를 드신 거예요. 소화 효소가 거의 다 파괴됐던 거죠.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신선할 때 드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좋아지셨대요. 그럼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키친타올로 한번 감싸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왜 세워야 하냐고요? 오이는 자랄 때 세로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세워두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3일에서 5일 내로 빨리 드세요. 오이는 보관 기간이 길수록 영양소가 빨리 손실돼요. 자른 오이는 절대 상온 보관하지 마세요. 자른 면에 랩을 꼭 씌워서 냉장고에 넣고 당일에 드셔야 해요. 오이 씻는 팁도 하나 드릴게요. 오이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를 소금으로 문질러 제거하면 식감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농약 걱정도 덜하고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특히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정보는 정말 신기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은 바나나? 그런데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겉은 검게 변하니까 상한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바나나도 대표적인 열대 과일이에요. 추위에 정말 약하죠.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부 영양소가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바나나의 핵심 영양소는 칼륨과 비타민 C예요.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 두 영양소가 급격히 감소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바나나를 섭씨 4도에서 하루 보관했더니 비타민 C 함량이 무려 80%나 감소했대요. 80%요? 또한 칼륨 함량도 25% 줄었고요.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혈압 조절도 안 돼요. 특히 중장년층은 칼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씨 66세 여성분 사례예요. 이분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피로하셨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바나나를 매일 드신 거였어요. 칼륨이 거의 없는 바나나였던 거죠.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대요. 또 하나, 냉장 보관 바나나는 소화도 안 돼요.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저온에서 활동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바나나 거리를 사용하세요. 바나나를 매달아두면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서 상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없으시면 고리 부분을 걸어두기만 해도 돼요. 바나나 꼭지를 랩으로 감싸주세요.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걸 막아서 익는 속도를 늦춰줘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쓰면 정말 좋아요. 바나나 고르는 팁도 드릴 거? 꼭지가 푸르고 단단한 바나나를 고르세요. 집에서 3일에서 4일 두면 딱 먹기 좋게 익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음식이에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냉장 보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3000년 된 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갓 구운 빵의 폭신한 식감 정말 좋죠? 그런데 빵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빵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빵을 냉장고에 넣으세요. 곰팡이 안 피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 노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전분 분자가 재결정화되면서 빵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섭씨 2도에서 7도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냉장고 온도가 딱 이 범위거든요. 프랑스 파리 국립제과학교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빵을 냉장고에 하루 보관했더니 전분 노화 속도가 상온 보관보다 무려 6배나 빨랐대요. 6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하루 넣어둔 빵이 상온에서 엿새 둔 빵만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에요. 딱딱해진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노화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일본 도쿄의학대학 내분비내과 연구 자료를 보면요. 냉장 보관 빵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상온 보관 빵보다 평균 32% 더 높게 측정됐대요. 전주에 사시는 최동진 씨 63세 남성분이세요. 이분이 당뇨 관리를 하시는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대요. 원인을 찾아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식빵을 매일 드신 거였어요. 상온이나 냉동 보관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5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문제예요. 냉장 보관 빵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퍽퍽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빵 특유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당일 먹을 빵은 상온에 두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2일에서 3일은 괜찮아요. 빵 전용 보관 용기를 쓰시면 더 좋고요. 오래 보관할 빵은 냉동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냉동실에 넣으면 전분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한 조각씩 나눠서 랩으로 잘 싸서 냉동하면 한 달 이상도 문제 없어요.
냉동빵은 해동 없이 바로 토스터에 넣으세요. 그러면 갓 구운 것처럼 바삭하고 맛있어요. 전자레인지는 피하시고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더 딱딱해져요. 아, 그리고 팁 하나. 빵을 살 때는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그게 가장 신선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7가지 음식을 다 알아봤는데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꿀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놀라운 건 그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꿀은 천연 방부제예요. 수분이 거의 없고 산성이 강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꿀이 하얗게 굳어버리는 거죠. 보기에도 안 좋고 떠먹기도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영양소예요. 한국양봉협회 연구 자료를 보면요. 꿀을 섭씨 4도에서 한 달 보관했더니 항균 물질인 글루콘산이 35%나 감소했대요. 또한 효소 활성도도 40% 떨어졌고요. 꿀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소화 개선 같은 꿀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죠. 창원에 사시는 윤미선 씨 61세 여성분 얘기예요. 이분이 감기 예방하려고 매일 꿀물을 드셨는데요. 효과가 없었대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꿀을 쓰신 거예요.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나서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세요. 섭씨 18도에서 24도가 이상적이에요.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으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발효될 수 있거든요. 이미 결정화된 꿀은 어떻게 할까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병을 담가 두세요.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액체로 돌아와요. 절대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는 쓰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8가지 음식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감자는 상온에 보관해서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막으세요. 둘째, 양파는 통풍 잘 되는 곳에 매달아서 퀘르세틴을 지키세요. 셋째, 마늘은 껍질째 보관해서 알리신을 보호하세요. 넷째, 토마토는 상온에 두어서 리코펜을 살리세요. 다섯째, 오이는 서늘한 곳에 세워서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바나나는 매달아 두고 칼륨을 지키세요. 일곱째, 빵은 냉동하세요. 냉장은 절대 안 돼요. 여덟째, 꿀은 상온에 보관해서 영양소를 보존하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보시고 해당하는 음식들 꺼내서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어 드릴 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